야,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식인가요? 쉐보레한테 트랙스는 어떤 존재인가요? 수년간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있던 회사를 단 한 번에 회복시켜준 고마운 차죠. 올해 상반기는 쉐보레와 트랙스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쉐보레에 대한 관심이 단기간에 이렇게나 많아졌던 적도 없고, 트랙스 판매량은 소형 SUV 부문 2위까지 치고 올라왔을 정도였습니다. 트랙스의 성공 요인 중 가장 컸던 건 역시나 가격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출시된 지 1년도 안 된 차가 벌써부터 가격을 올린다는 겁니다. 연식 변경을 해서 그런 건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2024년형이면 2024년형이지 2024.5년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앞으로 한국 시장 전망은 어떻게 바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식 변경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연식 표현도 굉장히 낯설죠. 2024년형도 아니고 2025년형도 아니고 2024.5년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가격이 올랐다는 게 아마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 세부 가격표는 공개되지 않았고, 트림별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는지만 공개됐는데, LS 플러스가 2188만원, LT 플러스가 2504만원, 액티브 플러스는 2821만원, RS 플러스는 2880만원입니다. 기존 모델이 2024년형이었거든요. 얘랑 비교하면 모든 트림이 120만원씩 오른 겁니다. 자, 그러면 120만원 오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3기통 엔진이 4기통 엔진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6단 변속기가 9단 변속기로 바뀌었을까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어떤 게 바뀌었는지 보니까 쉐보레 로고가 포함된 카 매트, 트렁크 카고 네트, 이런 게 모든 트림의 기본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하고, 액티브 트림은 외관에 새롭게 바뀐 트랙스와 액티브 레터링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레터링 컬러가 기존에는 크롬이었는데 블랙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뭔가 좀 허무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120만원 정도가 올랐으면 시트가 천연 가죽 시트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주차 센서 같은 게 추가된다든지 해야 뭔가 납득이 갈 텐데, 이건 좀 너무 그렇잖아요. 매트에 쉐보레 좀 안 쓰여 있으면 어떻고, 카고 네트 이거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거든요. 굳이 이런 걸 기본으로 추가해서 가격을 올려야 했나 싶은 거죠. 그리고 이게 120만원씩이나 올라갈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트랙스 판매량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토리스 판매량 지적했던 때랑 비슷한데, 트랙스도 지금 판매량이 안 나온다고요. 올해 4월에 출시됐잖아요. 6월에는 한 달 판매량이 3,800대가 넘었거든요. 이때 소형 SUV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트레일 블레이저가 공개된 이후로 판매량이 확 줄어들더니 9월에는 1,425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가 수요를 뺏어가서, 아니죠, 트레일 블레이저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코나보다도 가격이 비싸지니까 쉐보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확 꺾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트랙스에 대한 접근도 떨어지는 거죠. 이건 해외 물량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월 판매량 4,000대를 넘기기 힘든 거, 이건 해외 물량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월 판매량이 1,500대 아래로 떨어진 건 해외 판매량 때문이 아니라 모델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더 걱정되는 이유가 2024.5년형이라면서요. 원래 팔고 있던 게 2024년형입니다. 11월 초부터 24.5년형이 팔리는 건데, 이 소리는 결국 다른 차들은 2024년형에서 2025년형 이렇게 한 번만 연식 변경과 가격 상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4.5년형이라는 건 25년형까지 두 번이나 가격 인상이 있을 거란 건데, 이건 트랙스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던 가성비, 현대기아차와 차별화된 가성비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트랙스한테 필요한 전략은 너무 명확합니다. 사실상 상위 트림 출고로 몰려있기 때문에 하위 트림 생산도 좀 늘려서 판매량 회복을 노리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나면 여론도 다시 좋아지고, 여론이 좋아지면 소비자들 관심과 접근이 늘어나고, 이렇게 계약이 늘어나면 이게 또 판매량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왜냐면 기존에도 완전한 가성비 전략으로 트랙스가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었죠. 왜냐면 관심은 2천만원 초반대 하위 트림으로 끌고 판매량은 상위 트림이 많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천만원이라는 가격표로 고객들을 모으고 2,800만원짜리 차를 중점적으로 판 거잖아요. 스마트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진짜 가성비, 하위 트림 출고를 늘려서 또 한 번 가성비 타이틀을 누리는 거죠. 딱 이런 시기에 트랙스가 2천만원 초반 가성비 트림 출고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판매량 상승을 노리고 소비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어 봐요. 여론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뜬금없이 25년형도 아니고 24.5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만원이나 올랐는데 카메트에 쉐보레 로고가 들어가고 트렁크 네트가 추가되고, 이런 게 전부래요. 카메트에 뭐 마이바흐나 롤스로이스 로고가 들어가는 거면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지는 내용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트랙스의 매력도 더 이상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상 셀토스 밀어주기라고 봅니다. 셀토스는 트랙스 출시 이후에도 꾸준히 1위 자리를 지켜왔고, 심지어 꽤 압도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이런 전략은 진짜 잘 파고드는 것 같은데요.
셀토스도 2천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시작하는데 쉐보레랑 결정적인 차이를 뒀죠. 모든 트림이 4기통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하도록 연식 변경을 했고 다이얼 변속기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셀토스를 가성비로 느끼는 거죠. 기술력 이런 건 안 통합니다. 모든 자동차 구매자들이 기술력을 논하며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가격 대비 상품성을 위주로 자동차를 선택하고 특히나 소형차 쪽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가격 대비 무언가 좋은 게 보여야 판매량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쉐보레의 전략이 미흡했고 기아의 전략이 좋았다고 냉정하게 평가해야 나머지 브랜드들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랙스는 이미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랙스의 판매량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쉐보레 전체적으로 한국 판매 시장이 힘들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원래 이상적인 흐름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트랙스 바로 다음 신차인 트레일 블레이저가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신차 효과를 그 다음 신차 출시 직전까지 이어가면서 무난하게 점유율 상승세를 이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트레일 블레이저가 이걸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트랙스 판매량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신차들도 기약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발표가 나왔죠. GM이 이코녹스 EV, 실버라도 EV, 시에라 EV 이런 전기차들의 출시를 연기해버렸습니다. 2025년부터 연간 100만 대 규모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한 GM이 신형 전기차 생산을 미뤘다는 건데 GM은 지금까지 전기차와 관련된 대부분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생산 목표와 관련된 게 대표적인데 이유는 간단하죠.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GM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주요 제조사들이 대부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GM은 생산 계획을 바꾼 것에서 끝났고요. 포드는 아예 투자 자체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원래 포드가 전기차 생산에 1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걸 아예 보류시킨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포드가 전기차 사업에 투입할 총 자금을 68조 원으로 책정했거든요. 이 중에 무려 25%에 해당하는 지출을 보류했다는 건 그만큼 사업적으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뿐 아니라 유럽 쪽 상황도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폭스바겐의 유럽시장 전기차 주문량이 절반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주문받은 전기차가 15만 대인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30만 대였거든요. 1년 동안 주문량이 절반이나 줄어들었다. 이게 포인트인 게 판매량 자체는 61%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때 적재됐던 물량이 이제야 풀리고 있는 거라 판매량이 늘어난 거고 주문 대수가 급감한 건 내년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미국하고 유럽 전역에 전기차 위기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소비자들 관심도 그렇고 한창 잘 나갈 때와는 분위기가 다른 게 확실합니다. 이 소리는 GM이 당장 전기차 생산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틀어버리고 이코녹스 EV 생산을 앞당길 일도 없다는 거죠. 결국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었던 신차 하나가 실제로 국내에 언제 출시될지 모른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쉐보레 한국 지사에는 또 하나의 공백기가 생긴다는 건데 하필 지금 트랙스랑 트레일 블레이저 분위기도 안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트랙스가 희망이었는데 이번 24.5년형이라는 연식 변경, 이에 따른 가격 상승과 가격 상승의 명분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트랙스가 잘 팔리던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트랙스 판매량이 괜찮은 상황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아주 하락세를 타버린 상황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참에 아예 수출 물량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